3년 전 죽은 남편이 안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외딴 산골 마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새벽 2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산 너머에서 밀려오는 짙은 안개를 기다립니다. 3년 전 차가운 빗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나의 남편 지훈 씨. 장례식을 치르고 혼자 남겨진 저에게 안개는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이 나를 찾아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처음 그를 본 건 사고 49제가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마당에 자욱하게 깔린 안개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생전 그가 가장 아끼던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슬픈 미소를 지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수증기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실 창밖에서 내가 잠들 때까지 나를 지켜봅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벼랑 끝에 서 있던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당신을 지켜줄게.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첫 새벽빛이 하늘을 가를 때 그는 거짓말처럼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집니다. 남편의 존재는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는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고 매일 밤 그를 만나는 시간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다가온 그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에 고여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내가 아닌 내 등 뒤의 어둠 속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정적이 거실을 감쌉니다. 남편 지훈 씨의 손가락은 여전히 내 어깨 너머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고 안개 속에서 일렁이는 그의 형체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본능과 돌아보는 순간 끝장날 것 같다는 공포가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지훈 씨? 내 목소리는 가느다란 실금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던 미세한 숨소리가 거친 쇳소리로 변하며 내 귓가를 스쳤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획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려있는 부엌문과 그 너머의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안심하려던 찰나 발밑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 슥. 소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창밖을 보았을 때 지훈 씨는 창문에 바짝 붙어 두 손으로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은 분명하게 도망쳐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 안개를 뚫고 찾아온 남편.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공포는 서서히 용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든 지훈 씨가 보고 있는 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촛대를 움켜쥐고 어둠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의 몸이 이전보다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태워 나에게 빛을 빌려주려는 듯이 말이죠. 안개는 거실 안으로 스며들어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형체조차 불분명한 검은 그림자였고
지훈 씨의 빛이 드자 괴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창밖의 안개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새벽빛이 지평선을 푸르게 물들이기 시작하자 창밖의 안개는 약속이라도 한 듯 힘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리창 너머 지훈 씨의 형체도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마치 물에 젖은 수채화가 번지듯 그의 윤곽이 공기 중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검은 그림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빛이 약해지는 틈을 타 그림자는 더욱 거대하고 기괴한 형태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뒤엉킨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거실 바닥을 타고 나를 향해 덮쳐왔습니다.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온 집안의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저는 공포로 마비된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지훈 씨가 있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나를 향해 필사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지막 황금빛 줄기들이 거실의 칠흑 같은 어둠을 칼날처럼 가르며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온기는 살아생전 그가 퇴근하고 돌아와 나를 꽉 안아주던 그 따스함 그대로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가지 마요. 제발, 나만 두고 가지 마. 나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첫 줄기 빛이 창문 끝자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의 손이 닿았던 유리창에는 서리 대신 희미한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모양으로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라고 말한 뒤 수만 개의 빛나는 먼지가 되어 새벽 안개 속으로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짐과 동시에 나를 위협하던 검은 그림자도 비명을 지르며 바닥의 틈새 속으로 침잠에 사라졌습니다. 거실은 다시 평온을 찾은 듯 정적에 휩싸였지만 사방을 메우던 남편의 향기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그가 마지막까지 서 있던 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안개는 거쳤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림자가 사라진 부엌 바닥 한가운데에 이질적인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가 사고 당일 입고 나갔던 코트의 단추,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낡은 열쇠였습니다. 지훈 씨는 단순히 나를 지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무언가 말하지 못한 진실을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손바닥에 쥔 지훈 씨의 코트 단추와 낡은 열쇠가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모든 시계가 멈춘 정적 속에서 도얼하게 철컥 하는 육중한 소리는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등이 켜지며 실루엣 하나가 보였습니다. 큰 키, 넓은 어깨, 그리고 그가 생전에 즐겨 입던 코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방금 전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나의 남편, 지훈 씨였습니다. 지훈 씨? 내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안으로 내디뎠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는 지훈 씨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공허함. 그리고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코트였습니다. 내가 방금 바닥에서 주운 바로 그 세 번째 단추 자리가 뻥 뚫린 채 실밥만 너덜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개 속에서 나를 지켜주던 그 따뜻한 존재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이질적인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 왔어, 여보. 그의 목소리는 지훈 씨의 것이 맞았지만 여러 겹의 금소금이 섞인 듯 기괴하게 울렸습니다. 그가 거실로 다가올수록 내 손바닥 안의 열쇠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뒷걸음질 치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서재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내 손의 열쇠가 책상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홈에 강하게 이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지훈 씨가 나를 위해 남긴 마지막 방패일까요? 아니면 이 기괴한 상황을 풀기 위한 단서일까요? 문 앞에 서 있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응시하며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기를 찢는 듯한 소름 끼치는 이명만이 내 귀를 자극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열쇠가 가리키는 곳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훈 씨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 나에게 돌아와 전하려 했던 진짜 진실일 테니까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가운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 홈에 열쇠를 꽂아 넣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괴한 냉기와 그 금속성 섞인 목소리는 제 본능에게 도망치라고 울부짖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척헉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밑 비밀 서랍이 아주 천천히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비명처럼 띠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녹음기와 한 장의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안개 낀 강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지훈 씨의 뒤편, 짙은 안개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안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제 어깨를 잡고 있던 힘이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봤구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지훈 씨의 것이 아닌 수천 명의 망자가 동시에 내뱉는 듯한 불협화음으로 변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형체를 잃고 일렁이는 검은 안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괴물 같은 존재가 제 남편의 가죽을 쓰고 있을지라도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공포를 억누르고 마지막 용기를 내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지훈 씨의 진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만약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절대 안개 속의 나를 믿지 마. 진짜 나는... 거실을 가득 채운 검은 안개는 이제 단순한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지훈 씨의 가죽을 쓴 그것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게 일렁였고 저는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도 손에 쥔 녹음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안개 속 수십 개의 눈동자들. 그건 괴물이 아니라 그 괴물에게 잡아먹힌 영혼들의 간절한 눈빛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훈 씨의 눈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를 분노로 바꾸며 소리쳤습니다. 지훈 씨를 돌려줘! 당신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내 남편 내놔! 제 외침에 검은 형체가 기괴하게 뒤틀리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안의 유리창이 동시에 깨져나갔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때 녹음기에서 다시 지훈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거울,
거울을 깨트려. 안개는 거울을 통해. 목소리는 다시 잡음 속에 파묻혔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안방의 전신 거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검은 안개가 제 발목을 잡아채며 바닥으로 끌어내렸지만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필사적으로 거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바닥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뒤로 검은 안개가 거대한 입을 벌리며 저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 한 걸음, 거울 앞까지 도달했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거울 너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진짜 지훈 씨의 얼굴을요. 거울 속 지훈 씨의 절규는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거울을 깨면 나도 사라져. 그 한마디에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검은 안개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 삼키려 하고 있었죠. 안개 속에서 수만 개의 목소리가 기괴하게 뒤섞여 속삭였습니다. 함께 가자. 이곳은 춥고 외로워. 소름 끼치는 한기가 제 목덜미를 하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지훈 씨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제 오른손바닥을 거울 표면에 강하게 밀착시켰습니다. 붉은 선혈이 거울의 차가운 표면을 타고 흘러내려 거울 속 지훈 씨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피가 닿은 곳마다 거울 속의 칠흑 같은 어둠이 타오르듯 밝아지며 검은 안개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울 저편에서 지훈 씨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제 핏자국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유리라는 단단한 벽이 존재했지만 그의 온기가, 그 익숙하고 따뜻한 심장 박동이 제 손등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수진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의 마음이 이 괴물을 이길 수 있어. 지훈 씨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저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거울에 이마를 맞댔습니다. 어떻게든 당신을 꺼낼 거야. 조금만 더 버텨줘. 그 절박한 약속이 허공을 메우는 순간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새벽의 첫 번째 빗줄기가 창살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빛이 닿자마자 저를 짓누르던 검은 안개는 마치 불에 타는 종이처럼 제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기괴한 비명도 정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지훈 씨의 형체도 점점 투명해졌지만 그는 사라지기 직전 제 손바닥 아래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을 남겼습니다. 안개가 완전히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떠났지만 제 피 묻은 손바닥 아래에는 믿을 수 없는 물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열쇠의 차가운 금속성은 이것이 환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집어삼키려던 검은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제 손에 남은 지훈 씨의 온기와 이 낡은 열쇠가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실이라니? 이 집을 살 때 분명 지하실은 없다고 들었는데. 저는 홀린 듯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부서지고 있었지만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지훈 씨의 흔적들은 마치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구 하나하나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뒤, 침대 밑, 심지어 주방 바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에 멍이 드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지훈 씨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안방 구석에 놓인 무거운 자개장 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무거워 옮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가구였지만 지훈 씨를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제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가구를 밀어내자 낡은 카펫 아래에 숨겨져 있던 나무 해치문이 드러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열쇠 구멍이 그 기괴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리는 순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닫혀있던 어둠의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발걸음마다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지훈 씨의 스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벽면 가득 지훈 씨와 저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누군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지훈 씨의 얼굴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지훈 씨를 놓고 있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저를 원망하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벽 끝에 놓인 낡은 책상 위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지훈 씨의 것이 아닌 제 글씨체로 쓰인 낡은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서워도 멈추지 마, 수진아. 네가 나를 이곳에 가둔 이유를 기억해내야 해. 노트에 적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폭풍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년 전, 분명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으며 팔짱을 꼈던 그 남자의 얼굴은 지훈 씨가 아닌 전혀 모르는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저였고 제 눈빛은 그 낯선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믿고 기다려온 지훈 씨는 대체 누구지? 머릿속이 깨질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하실 구석에서 차가운 안개가 다시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낮인데도 이 지하실만큼은 태양의 빛이 닿지 않는 저승의 공간 같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가 아닌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만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만든 가짜 천국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야 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손에 들린 노트의 빈 페이지들이 저절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쓴 것이 분명한 하지만 기억엔 없는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대가로 안개를 불러들였다. 죽은 그를 다시 보기 위해 나는 영혼을 팔았다. 라는 문장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훈 씨는 사실 10년 전 사고로 떠난 진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 망상과 안개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에 안개는 그를 형상화하여 밤마다 저를 찾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진짜 기억을 잃어가는 것. 지훈 씨가 슬프게 웃으며 제 뺨을 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가 만진 곳마다 서리가 내린 듯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수진아. 진실을 마주하고 나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 안개 속에서 영원히 미쳐갈 것인지. 지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발밑에서부터 차오르는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제 다리를 휘감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지훈 씨, 아니 지훈 씨의 모습을 한 그것은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위로가 아닌 섬뜩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저 거울을 보지 마. 저건 그냥 과거의 파편일 뿐이야.
지금 네 곁에 있는 건 나잖아.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웠지만 거울 속 진짜 남편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거울 속의 남편은 10년 전 사고 당시의 처참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박힌 얼굴, 피로 물든 셔츠. 그는 거울 벽을 두드리며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가짜 천국. 지훈 씨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다시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쓴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기억에는 없는 글귀들이 피처럼 붉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를 잃은 고통을 견딜 수 없다. 차라리 내 영혼을 안개에 바쳐서라도 그를 매일 밤 보고 싶다. 진실을 잊는 대가로 그를 다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지훈 씨는 제 슬픔이 빚어낸 괴물이자 제가 스스로 선택한 감옥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와 함께 웃을 때마다 진짜 남편의 영혼은 거울 너머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영원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 씨, 아니, 당신은 대체 뭐야? 제 물음에 그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네가 버린 기억이자 네가 갈구했던 위로야. 네가 나를 거부하면 이 모든 안개는 사라지고 너는 그날의 지옥 같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목을 감싸려던 찰나 거울 속 진짜 남편이 거울 런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쩍 하고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안개가 아닌 진득한 어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안개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 가짜 존재를 제 손으로 파괴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묵직한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앞에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변해갔고 지하실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비릿한 피냄새와 차가운 새벽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 저를 부르는 강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은 바닥에 눌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그는 더 이상 다정한 지훈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흐물거리며 녹아내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수천 개의 목소리가 겹쳐져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나를 버리지 마. 저 문을 여는 순간 네가 가진 모든 행복은 제가 되어 사라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지만 그림자는 벽면을 가득 채우며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손에 쥔 촛대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나온 땀이 차가운 금속을 적셨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진짜 지훈 씨가 피 묻은 손으로 유리를 긁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비명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수진아. 나를 보내줘.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10년 전 그 사고 현장에서 제가 외면했던 진실이 안개의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살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를 잃은 뒤에 제 삶이 두려워 이 괴물을 불러내어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지훈 씨가 아니야. 내 죄책감이 만든 환영일 뿐이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괴물의 형상을 한 안개가 제 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며 숨을 막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촛대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겨냥한 것은 눈앞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짜 지훈 씨가 갇혀 있는 금이 간 거울의 주황이었습니다. 챙그랑! 비명과도 같은 굉음과 함께 거울이 수만 개의 파편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파편 하나하나에 우리의 10년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하실을 가득 채웠던 검은 안개가 부서진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형체를 잃어갔고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서늘한 감각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하실의 작은 창문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자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안개는 거짓말처럼 투명해졌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바닥 위로 산산조각난 거울 파편들이 은하수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영사는 권총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저와 유골함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진 씨, 그게 왜 당신 손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지하실을 가득 채웠던 비릿한 피냄새는 어느새 진한 향나무 냄새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괴물의 목을 찌르려 했던 날카로운 촛대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묵직한 도자기 유골함만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지독했던 해안도로 사고 현장에서 경찰은 지훈 씨의 시신은커녕 유골함조차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왜 제 품에 있는 걸까요? 그때 부서진 거울 조각 위로 스며든 새벽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해진 안개 너머로 누군가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그러진 괴물도 나를 위협하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지훈 씨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 입었던 푸른색 셔츠를 입고 창백하지만 평온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 벽면을 타고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던 괴물의 음성이 아닌 오직 제가 사랑했던 그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나를 놓아줘. 너의 기억 속에 나를 가두고 괴물로 만들지 마.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나 밤마다 저를 괴롭혔던 그 괴물은 지훈 씨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죽게 했다는 제 죄책감과 그를 보내지 못해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제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안개는 제 슬픔이었고 괴물은 제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지훈 씨. 당신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내 마음속에 당신을 가두고 있었어. 그게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훈 씨의 환영이 천천히 다가와 제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던 그의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그 온기가 닿는 곳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검은 안개가 하얗게 정화되어 사라졌습니다. 강영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공허한 허공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만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며 빗속으로 녹아드는 모습을요. 지하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유골함 바닥에서 무언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 유골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인의 유골 대신 낡은 녹음기 하나와 피 묻은 강형사의 경찰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제 손에 들린 도자기 유골함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뚜껑 사이로 삐져나온 강형사의 배지,
그리고 낡은 녹음기.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 하는 거친 노이즈 너머로 10년 전 그 끔찍했던 해안도로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것은 분명 지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둔탁한 타격음과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이건 사고야. 네가 거기 있었던 게 잘못이지. 녹음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는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강형사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강형사의 얼굴에서 정의로운 경찰의 가면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권총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그건 조작된 거야. 이리 내놔.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단순 땡손이 사고로 종결되었던 사건의 진실. 지훈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목격자를 없애려던 젊은 순경이었던 강형사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 지하실을 가득 채웠던 하얀 안개가 갑자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의 영혼이 제 곁을 감싸 안듯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두려워하지 마. 지훈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지훈 씨의 형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라져가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형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강형사는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총을 난사했지만 탄환은 안개를 뚫고 벽에 박힐 뿐이었습니다. 오지마, 넌 그때 죽었잖아. 강형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훈 씨의 투명한 손이 강형사의 가슴에 닿는 순간 강형사의 몸 주변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가 저질렀던 죄악들이 환영처럼 지하실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 씨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던 이유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저를 이 살인마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10년 동안 구천을 떠돌며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모습이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변하며 지하실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됐어, 수진아. 고마워. 그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안개는 강형사를 집어삼킬 듯 휘감았고 강형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지하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서서히 지하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자 그를 억누르던 안개도 지훈 씨의 따뜻한 빛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한 빛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의 유골함을 꼭 안은 채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깊은 슬픔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사랑해요, 지훈 씨. 이제 정말 편히 쉬어요. 지하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방금 전까지 느껴지던 숨막히는 사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형사가 서 있던 자리에는 그가 입고 있던 빛바랜 경찰복 상의만이 허물처럼 주저앉아 있었고 그 위로 아침 햇살 한 줄기가 먼지를 타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지훈 씨의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지는 마치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미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 당신이 나를 지켜준 건가요? 10년 전 비 내리는 해안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목격자인 지훈 씨를 살해했던 강형사. 그는 그날 이후 정의로운 경찰의 가면을 쓴 채 제 곁을 맴돌며 저를 감시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안개가 되어 망령이 되어서도 저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형사의 옷 속에 숨겨져 있던 다른 증거물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지갑 안쪽 비밀 공간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10년 전 사고 차량의 수리 영수증과 지훈 씨의 혈흔이 묻은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집착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전리품을 마치 훈장처럼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지하실을 빠져나와 마주한 새벽 공기는 유난히 시리고도 맑았습니다. 마을 전체를 뒤덮었던 짙은 안개는 서서히 산등성이 너머로 물러가고 있었지만 제 발치에는 여전히 옅은 안개 조각들이 마치 저를 에스코트하듯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 형사가 사라진 지금 그가 조작했던 모든 수사 기록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강 형사는 이미 3일 전 산악 구조 현장에서 실족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제 앞에서 총을 겨누며 저를 죽이려 했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지하실에서 사라진 그 경찰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품속에 숨긴 지훈 씨의 유골함과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지훈 씨는 단순히 강 형사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이승에 남은 그의 악한 사념조차 안개 속으로 끌고 들어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훈 씨가 생전에 좋아하던 창가 자리에 유골함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안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가 저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안부이자 우리를 갈라놓았던 잔인한 운명에 대한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끗이 닦아놓은 지훈 씨의 반지 안쪽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작은 각인을 발견했습니다. 0416 기다림의 끝. 그것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결혼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강 형사가 사라지고 진실이 밝혀진 바로 오늘의 날짜였습니다. 소름이 돋는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미어터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이미 오늘의 일을 예견하고 저를 기다려왔던 걸까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강 형사의 유품을 치웠던 그 차가운 지하실에서 죽은 자의 음성이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다시 지하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농밀한 검은 안개였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일렁이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너도 그놈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주마. 강 형사의 원한, 서린 목소리가 사방에서 벽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그때 창문 틈새로 기적처럼 하얀 안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 형사의 검은 아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포근한 은빛 안개였습니다. 은빛 안개는 순식간에 제 앞을 가로막으며 거대한 방패처럼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지훈 씨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맑은 눈망울을 한 나의 남편. 지훈 씨는 검은 그림자를 향해 소리 없는 일가를 내뱉는 듯했고 두 안개가 충돌하며 지하실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지훈 씨의 형상이 점점 투명해지며 검은 안개를 정화하듯 빨아들였습니다. 지훈 씨 안 돼. 당신까지 사라지면 어떡해. 제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제 손은 허공만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랑의 수진아, 이제 자유로워져. 그 순간 지하실 작은 창으로 강렬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검은 안개와 은빛 안개는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정막만이 남은 지하실 바닥. 안개가 사라진 그 자리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낡은 일기장의 열쇠였습니다. 손바닥에 놓인 낡은 열쇠는 지하실의 냉기를 그대로 머금은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 벽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이질적이었죠. 드르륵 텅. 거대한 톱니바퀴가 수십 년 만에 깨어난 듯 둔탁한 소리를 내며 벽장이 서서히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갇혀있던 서늘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고 그 너머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법한 작은 밀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을 떨며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그곳에는 지훈 씨의 채취가 밴 낡은 가죽 가방과 함께 수많은 시계 태엽들이 벽면 가득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저는 홀린 듯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훈 씨의 글씨로 가득 찬 수십 건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열쇠 구멍이 있는 일기장에 방금 얻은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펼쳐진 첫 페이지에는 10년 전 그날 그가 실종되기 직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아, 강형사의 탐욕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어. 그놈은 인간이 아니야. 내가 안개 속으로 사라져야만 너를 지킬 수 있어. 일기장은 지훈 씨가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의 상징인 강형사의 악행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안개의 계약을 맺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대가로 안개 속에서 영혼으로 남아 제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방패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며 피했던 그 안개가 실은 저를 향한 남편의 가장 숭고하고도 처절한 사랑의 형태였다니요. 눈물이 일기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지훈 씨.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때 일기장 뒷장으로 넘길수록 글씨가 점점 흐려지더니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엔 오늘 날짜와 함께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형사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원혼은 이제 네 그림자에 숨어들었다. 오늘 밤 안개가 가장 짙게 끼는 순간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저는 공포와 감동이 뒤섞인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지하실 벽면, 제 그림자가 평소보다 훨씬 길고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제 목을 조르려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제 등 뒤에서 그 검은 그림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장 밑바닥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 가루가 반짝이고 있었고 쪽지에는 이걸 뿌리면 내가 실체가 되어 너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영원히 소멸하게 될 거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영원히 보내줄 것인가? 아니면 그를 안개 속에 가둔 채 평생을 그림자와 싸우며 살 것인가? 잔인한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저는 절규했습니다. 지하실 바닥에서 솟아오른 강형사의 검은 그림자는 얼음처럼 차가운 감촉으로 제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몸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손에 쥐고 있던 유리병만이 마지막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시계 태엽들이 미친 듯이 거꾸로 돌기 시작하며 귀를 찢는 듯한 금속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실의 작은 환기창을 통해 새벽의 짙은 안개가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가운 기운 속에서
지훈 씨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흐릿하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제 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아, 안 돼. 그 병을 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을 조여오는 그림자는 이제 제 허리까지 타고 올라와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너도 그놈처럼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거다. 고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훈 씨는 지난 10년 동안 이 끔찍한 존재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안개 속에 녹여냈던 것입니다. 매일 밤 안개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던 건 그가 저를 위해 치렀던 가장 숭고한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은빛 가루가 담긴 유리병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순간 눈부신 은빛 가루가 지하실을 가득 메웠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가루가 지훈 씨의 흐릿한 형체에 닿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투명했던 그의 손에 온기가 돌고 흐릿했던 눈동자가 생생한 슬픔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실체가 되어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차가운 안개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던 그 따뜻한 숲의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사라졌고 우리는 지하실 바닥에서 서로를 놓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은빛 가루가 빛을 잃어갈수록 지훈 씨의 몸이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영원한 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 영혼이 가루가 되어 너의 모든 아침에 빛으로 남을게. 그의 몸이 마치 부서지는 보석처럼 조각나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라져가는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허공을 휘저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오직 싸늘한 새벽 공기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진 그 텅 빈 자리. 제 손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제 눈앞에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듯 백지였던 30페이지 위로 눈부신 금빛 액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잉크가 아니라 지훈 씨의 남은 영혼이 짜낸 마지막 생명력 같았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내 육신은 안개로 돌아갔지만 내 의지는 이제 이 종이 위에 영원히 박제될 거야. 글자가 스스로 새겨지는 소리는 마치 지훈 씨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숨결처럼 따뜻했습니다. 일기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채는 지하실의 눅눅한 어둠을 순식간에 밀어냈습니다. 강영사의 검은 그림자가 다시금 구석에서 꿈틀거리며 저를 노렸지만 금빛 문장이 빛날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일기장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사가 노리는 것은 제 목숨이 아니라 제 가문에 내려오는 안개를 부르는 힘이었다는 사실을요. 지훈 씨는 10년 전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 대신 그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 스스로 안개 속에 갇히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안개의 주인이 될 거야.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금빛 글자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지자 글자들은 살아있는 나비처럼 날아올라 제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벽면에 걸린 수천 개의 시계들이 일제히 멈췄고 고요함 속에 지훈 씨의 마지막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아, 이제 뒤를 봐. 그가 오고 있어. 그 순간 지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인간의 형상을 포기한 듯한 강형사의 거대한 그림자가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든 일기장은 이제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의 심장이자 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제 손에 든 일기장만은 용암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강형사의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치려는 찰나 일기장에서 솟구친 붉은 글자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며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수진아, 두려워하지 마. 네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안개를 다스리는 생명의 힘이야. 지훈 씨의 목소리가 지하실 벽면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강형사는 흉측하게 뒤틀린 손을 뻗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힘은 내 것이어야 했어. 평생 안개 속에서 썩어갈 네 남편처럼 너도 끝내 사라지게 될 거다. 그의 외침과 동시에 검은 연기가 촉수처럼 뻗어나와 저를 옥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 위에 떨어진 제 눈물이 황금빛 잉크와 섞이며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기록이 아니라 산자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형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바닥에서부터 투명한 안개가 솟구쳐 올라 강형사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의 의지이자 10년 동안 그가 안개 속에서 견뎌온 인내의 결실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네 이름을 불러. 네가 누구인지 선포해. 지훈 씨의 마지막 외침이 제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깊은 내면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기운을 끌어올렸습니다. 일기장의 빛이 절정에 달하며 지하실 전체를 눈부신 백색으로 물들였고 강형사의 비명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훈 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안개는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저를 감싸는 가장 따뜻한 외투가 되었습니다. 지하실을 빠져나온 저의 발걸음은 홀린 듯 도시 외곽의 잊혀진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대기는 차가웠지만 제 혈관을 흐르는 기운은 뜨거운 용암처럼 매동했습니다. 일기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줄기가 안개를 가르며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 수면 위로 투명한 안개다리가 놓였고 그 너머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꾸로 자라는 나무들, 중력을 무시하고 떠다니는 푸른 불꽃들, 그리고 그 중심에 지훈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안개 기둥에 묶여 온몸이 투명하게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지마. 이곳에 발을 들이면 너의 시간도 멈추게 돼. 그의 외침은 파도처럼 밀려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찢어 손바닥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새로운 계약을 써 내려갔습니다. 당신의 어둠을 내가 나누고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바치노니 안개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요람이 되리라. 제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백합 모양의 안개꽃이 피어났고 지훈 씨를 결박하던 검은 사슬들이 비명소리와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괴성들이 숲속 어딘가에서 들려왔지만 지훈 씨를 향한 제 간절함은 그 어떤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공명했습니다. 지훈 씨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오며 그의 몸이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닌 두 세계를 잇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천 개의 창백한 손들이 물 위로 솟구쳐 나와 우리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지훈 씨의 몸이 다시 투명해지며 수면 아래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를 놓고 도망쳐. 이들의 원한은 끝이 없어. 지훈 씨의 절규가 안개를 찢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제 손바닥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일기장의 황금빛과 섞여 기이한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안개는 단순히 그를 가둔 감옥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슬픔이 응축된 결과라는 것을요. 저는 공포를 누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당신들의 슬픔을 내가 듣겠노라. 그러니 이 사람만은 놓아달라. 제가 외치는 순간 일기장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이 수면을 강타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저수지물이 온기를 띠기 시작했고 우리를 끌어당기던 손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으며 백합 꽃잎으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누군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랐던 영혼들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지훈 씨의 형체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개다리를 건너 육지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그토록 기괴했던 저수지는 새벽녘의 고요함 속에 평화롭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도 잠시 지훈 씨의 그림자가 바닥에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돌아왔지만 그의 본질 중 무언가는 여전히 저 안개 너머에 저당 잡혀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지 직전의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지훈 씨는 저를 안아주었지만 그의 품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지훈 씨의 속삭임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저들이 내 그림자를, 내 존재의 무게를 가져갔어. 그의 말대로 지훈 씨의 몸은 땅에 닿아 있었지만 마치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닌 깊은 물속에서 갓 건져 올린 얼음 조각 같았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첫 번째 빗줄기가 지평선을 넘보자 지훈 씨의 팔다리가 마치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지훈 씨. 겨우 만났는데 또 어디 가려는 거야? 저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그의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일기장의 황금빛 문양이 제 손등 위로 옮겨 붙으며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그림자가 기이하게 요동치더니 지훈 씨의 발치로 길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그림자가 그의 빈자리를 채우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수진아, 안 돼. 네 영혼까지 저들에게 내줄 순 없어. 지훈 씨가 저를 밀쳐내려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의 반쪽이 그곳에 있다면 내 반쪽을 당신에게 줄게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제 외침과 동시에 주변의 안개가 다시 소용돌이치며 우리를 감쌌고 흩어지던 지훈 씨의 형체가 다시금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자 지훈 씨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대신 제 다리의 감각이 서서히 마비되며 피부 위로 검은 안개 무늬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의 손이 제 뺨등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의 온기, 그리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 그것은 제가 그토록 갈구하던 살아있는 남편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무릎 아래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고
시야는 마치 짙은 연기 속에 갇힌 듯 흐릿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안 돼.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내 존재를 위해 네가 소멸될 순 없어. 그의 절규가 텅 빈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등에 새겨진 일기장의 황금빛 문양은 이제 검게 타들어가며 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저주이자 계약이었습니다. 남편을 이 세상에 묶어두는 대신 제가 그 안개의 세계로 끌려가야 하는 운명의 교환. 발밑의 흙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공중에 붕 뜬 기분이 들 때쯤 제 눈동자는 이미 생기를 잃고 우윳빛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이 일그러진 잔상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숨 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둠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개 너머에서 다가온 인물은 뜻밖에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일기장은 제 것보다 훨씬 낡고 해져 있었지만 표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은 제 가슴을 짓누를 만큼 강렬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품에 안은 채 날선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냐? 수진이에게서 물러나! 하지만 노인은 대답 대신 허공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제 혈관을 타고 흐르던 검은 낙인이 일시적으로 멈추며 타는 듯한 고통이 잦아들었습니다. 노인은 나직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이기심이 결국 산자를 죽음의 안개로 몰아넣었구나. 이 일기장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족쇄다. 제 몸은 이미 허리 아래까지 안개로 변해 형체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노인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수진이를 살려달라고. 자신은 다시 그 차가운 어둠 속으로 돌아가도 좋으니 이 여자의 시간만은 돌려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노인의 눈동자에는 연민과 공포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 씨와 제가 보냈던 지난 23일간의 기록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설계한 잔혹한 시나리오 안에서 춤추는 인형에 불과했던 걸까요? 노인은 제 일기장에 손을 얹으며 경고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희 둘 중 하나가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 지훈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살리기 위해 저와의 모든 추억을 포기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지훈 씨의 물음에 노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노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는 너다. 아니, 너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30년 후의 그림자일 뿐이지. 노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전 지훈 씨 역시 지금처럼 저를 살리기 위해 일기장에 소원을 빌었고 그 대가로 안개 속의 존재가 되어 제 곁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 곁에 머물기 위해 안개로 나타날 때마다 저의 생명력은 조금씩 깎여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제 몸이 허리 아래까지 안개로 변해버린 것도 바로 지훈 씨의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된 영혼의 존먹음 때문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충격에 빠져 저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난 수진이를 사랑해서, 지켜주고 싶어서. 노인은 자신의 피 묻은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번 반복된 절망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네가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가 너를 기억하는 한 이 안개는 절대 거치지 않아. 그녀를 살리고 싶다면 네가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지워야만 한다. 노인의 말에 사방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수천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계약을 어긴 자들을 사냥하기 위해 기다려온 어둠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제 몸은 점점 더 투명해졌고 이제는 지훈 씨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지훈 씨는 노인의 발치에 떨어진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절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아프게 했어.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름을 지우는 순간 너는 지옥보다 더한 무의 공간으로 떨어지게 된다. 차라리 그녀와 함께 안개가 되는 길을 택하라. 지훈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영원한 소멸로 밀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스러운 굴레 속에서 영원히 저와 함께 안개로 남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안개는 더욱 짙어지며 우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제 입술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지훈 씨, 하지 마요. 노인의 그림자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저는 지훈 씨의 비명 섞인 외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노인은 제 귀에 대고 잔인하도록 명확한 진실을 뱉어냈습니다. 지훈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안개에 팔았다면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건 그 사랑의 대상인 너뿐이야. 네가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할수록 그는 이 끔찍한 안개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제 눈앞에 있는 지훈 씨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일기장을 찢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종이를 만지려 할 때마다 검은 안개 형상을 한 그림자들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훈 씨의 몸은 이미 절반 이상이 투명해져 바닥의 타일 무늬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였습니다. 수진아, 안 돼! 내 말을 듣지 마! 지훈 씨가 소리쳤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희생해온 시간들이 그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제 다리는 이제 완전히 안개가 되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 둘 다 이 영원한 안개 속에서 자아를 잃고 떠도는 원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훈 씨가 떨어뜨린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광기 어린 기대감이 서렸습니다. 그래, 수진아. 네 기억 속에 있는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워라. 네가 그를 잊는 순간 그는 안개에서 해방되어 무로 돌아가 평온을 얻을 것이다. 비록 네 기억 속에 그는 영원히 사라지겠지만 그것만이 그를 살리는 길이다. 지훈 씨는 안간힘을 다해 제게 기어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를 잊지 마. 차라리 내가 소멸할게. 너만은 나를 기억해줘. 그의 눈물은 안개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야 한다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이 새벽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 홀로 외로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의 첫 페이지, 그와 내가 처음 만났던 날의 기록 위에 펜촉을 가져다 댔습니다. 검은 잉크가 종이에 닿는 순간 주변의 안개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하얀 전 종이 위로 스며드는 붉은 글씨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자, 대신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송곳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보아라 수진아, 이것이 신들이 설계한 잔인한 등가교환이다. 네가 지운의 고통을 끝내고 싶다면 네 존재 자체가 이 안개의 일부가 되어야 해. 넌 사라지고 그는 기억조차 못하는 자유를 얻겠지. 이 얼마나 위대한 비극이냐. 저 멀리서 지훈 씨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 수진아. 멈춰. 제발. 내가 그냥 영원히 고통받을게. 네가 사라지는 건 견딜 수 없어. 그의 몸은 이제 거의 투명해져 그를 감싼 검은 안개 사슬만이 그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위해 보냈던 그 수천 번의 새벽, 홀로 안개 속을 헤매며 느꼈을 외로움과 공포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기억을 지워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비 내리던 카페, 그의 수줍은 미소, 나에게 건넸던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온기. 펜촉이 그 기억들을 덮을 때마다 제 몸 끝자락부터 소리 없이 바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얀 가루가 되어 안개 속으로 흩날렸고 제 머릿속에서는 지훈이라는 이름의 색깔이 조금씩 무채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지훈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조차 이제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공포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나를 버림으로써 상대방을 완성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노인의 웃음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검은 안개가 제 몸으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이 일기장의 잉크가 되어 지훈 씨의 속박을 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 씨의 비명이 점차 잦아들고 그의 투명했던 몸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 우리는 서로를 영원히 사랑했다는 기록 위에 펜을 올렸을 때 제 심장은 마지막 고동을 울렸습니다. 피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져 붉은 글씨와 섞였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를 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태양 아래에서 숨 쉴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영원한 어둠의 제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존재의 마지막 조각이 안개로 변해 흩어지기 직전 저는 지훈 씨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공기가 되어버린 저를 잡지 못하고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일기장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 동안 안개 속에 갇혀있던 원혼들이 한꺼번에 내뱉는 듯한 기괴한 공명이었죠. 희생은 끝났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지훈 씨의 몸을 결박하고 있던 검은 사슬이 산산조각나며 공중으로 비산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그 조각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제 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소멸은
이제 팔목을 지나 심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고통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 평생의 기억들이 마치 낡은 영사기의 필름이 타들어가듯 하나둘씩 지워져 갈 뿐이었죠. 지훈 씨와의 첫 여행, 그가 나에게 청혼하던 떨리던 목소리, 우리가 함께 가꾸던 작은 화분들, 그 소중한 조각들이 일기장의 붉은 잉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훈 씨는 이제 완전히 실체화되어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안개가 되어버린 제 허공을 허망하게 가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안 돼. 제발. 나를 위해 이러지 마. 그의 절규가 텅 빈 방 안을 울렸지만 저는 이제 그에게 대답할 입술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림자 속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장난이지. 산자는 죽은 자를 기억하며 고통받고 안개가 된 자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영원히 방황하리라. 창밖으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저는 완전히 사라져 이 집을 감싸는 차가운 안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지훈 씨는 이제 태양 아래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는 평생 보이지 않는 저를 찾아 헤매게 될 테지요. 저는 마지막 남은 의지로 그의 뺨을 어루만지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감촉은 느껴지지 않겠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내 존재가 완전히 바스러지기 직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닌 이 저주받은 안개가 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만 망각은 사랑보다 잔인하다. 제 시야가 완전히 하얗게 멀어지며 지훈 씨의 일그러진 얼굴이 마지막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세요. 나는 이제 당신이 숨쉬는 공기가 되고 당신의 어깨를 감싸는 안개가 되어 영원히 곁에 머물 테니까요. 비록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 영혼의 본능은 당신을 향해 흐를 것입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자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짙은 안개는 거짓말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홀로 흐느끼며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였지만 그 자유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지훈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밤의 창문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여름밤에도 뼈를 깎는 듯한 추위의 겨울밤에도 그는 안개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안개가 되어 사라진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습니다. 내일 밤 자정이 되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짙은 안개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지우는 그 차가운 입자들이 자신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수진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 그는 허공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기이하게도 안개는 그의 어깨를 감싸듯 일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그 온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보이지 않던 글씨들이 붉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모두 모이면 안개는 걷히고 진실이 드러나리라.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수진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어내려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수줍은 미소, 함께 걷던 덕수궁 돌담길의 낙엽소리, 소박했던 결혼식의 맹세.
지훈의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방 안의 안개는 더욱 짙고 푸르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추억을 읊조린 순간 안개는 응집되어 한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10년 전 모습 그대로. 하지만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입을 달싹였습니다. 이제 나를 놓아주세요. 당신의 눈물이 나를 이 땅에 묶어두고 있어요. 지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녀를 보내줘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실 앞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 욕심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지훈이 그녀의 투명한 손을 잡으려 하자 수진의 형상은 수만 개의 빛나는 안개 입자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차가운 안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따스한 봄볕 같은 온기가 지훈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개가 거친 아침, 지훈은 더 이상 창문을 열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지는 이제 안개가 아니라 그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먼지 쌓인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수진의 글씨가 아닌 지훈의 새로운 다짐이 적혔습니다. 당신이 준 생명으로 나는 내일을 살아가겠습니다.